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2026년이죠. 2026. 벌써 2026년 대비네요. 그렇죠. 지금 2025년은 우리 1차 시험은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 다음, 지나간 건 잊으세요. 진짜 지나간 건 잊어야 됩니다. 그거 뭐 기억해봤자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고. 우리 시험 공부하실 때는 특히 장래만 봐야죠. 장래만 보는 겁니다. 맞죠? 그게 우리 민사선고하면 뭐예요? 그 장래 이행에서입니다. 장래에서. 현재하고 장래가 중요하다. 그렇죠? 과거는 나중에 각하되거든요. 그거는 민사선고 배워보면 각하됩니다. 그래서 원래 어쨌든 2026 이 민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제가 해야 되는데 지금 민법이 무슨 민법이죠, 지금? 이게 변리사 민법입니다. 그렇죠? 변호사 민법이 아니거든요. 변호사 민법. 혹시 변호사 민법하고 변리사 민법하고 뭐가 다르죠? 일단 시험 범위가 다릅니다. 변호사 시험에서는 가족법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민법 개론이잖아요. 정확한 과목명은요. 맞죠?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럼 개론이면 쉽게 내야죠. 개설서라는 거는 우리 괴갈적으로 내겠다는 뜻인데 그럼 쉽게 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뭐 이상한 데서 막 내거든요. 실제로. 자, 그래서 이 변리사 시험은 일단 이 민법은 뭐만 쳐요? 제3법만 친다 그러죠. 근데 우리 민법은 제3법만 아니고 또 뭐 있어요? 가족법이라는 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 다음 이 제3법이 다시 우리 시험 범위인데 민법 총칙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 물권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 채권법이라는 이렇게 과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채권법도 좀 양이 많아가지고 예전에 법과대학 시절에서는 채권 총칙, 채권 각칙 뭐 이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법대가 25개 학교는 없죠? 저도 후배가 없습니다. 법과대학에 후배가 없어요. 08이 끝이에요. 지금은 2025학번이겠죠, 맞죠? 저희 학교 재경 동문회, 법대 동문회가 있는데 08학번이 막내예요. 그게 안 나오려고 그래요. 이유는요. 가보면 다 고선배들인 거예요. 자기도 어디 가면 그래도 술 따라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술 따르고 있어야 되거든요. 옆에서. 저도 술 따르고 있어요. 나이가 좀 있으면 저도 반백인데. 그래서 참 이게 요즘 이게 법대에서 문제예요. 이게 지금. 후배가 없어, 후배가. 근데 로스쿨생들은 자기들이 우리가 사실 후배가 아니잖아요. 그는 석사과정이잖아, 맞죠? 해서 참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왜 없었는 거예요, 도대체? 법과대학 왜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법과대학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이렇게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 지금 법대가 살아있는 학교들은 보통 커리큘럼이 그렇게 짜져 있어요. 보통 보면. 그러면 3학년 때 뭐 배울 것 같아요? 가족법을 배워요. 그럼 가족법이 좀 더 어려운 과목이겠네요. 예. 여러분 제3법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어디 가서 잘난 척하기에는 가족법이 좋아요. 우리 TV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뭐 요즘 보니까 이혼 뭐 한다고 엄청 많이 나와. 그거 전부 가족법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누가 물어봐도 무슨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면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상속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 가족법이 훨씬 말하기가 좋거든. 안 청하기도 좋고 옆에서 우와 이런 박수도 치고. 근데 우리는 제3법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시험 공부하기에는 다행이에요. 가족법도 제대로 내면 되게 어려워요. 가족법. 그래서 변호사 시험 공부하는 분들도 이 가족법 때문에 골머리 앓는다면 실제로. 이게 상속분 계산하라 그러면 골 아프거든요. 생각보다. 자, 그래 다시 여기 보면 어쨌든 우리가 여기 네. 또 그 다음 변호사 시험은 다른 게 뭐죠? 시행처가 달라요. 변호사 시험 법무부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산업인력공단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왜 산업인력인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개인적으로는. 변호사 왜 산업인력입니까? 변리사가 뭐 산업인력이고, 그래서 따지면 다 산업인력이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개인적으로 원래는 특허청에서 하다가, 예전에 특허청에서 하다가 하여튼 자기들이 시험 전문기관이 아니잖아요. 그게 다 맡긴 거잖아요. 옛날에 노동청이라고 있었는데, 노동청에서 하다가 맡긴 게 뭐예요? 공인노무사고요. 그 다음 국토부에서 하다가 뭐예요? 그 감정평가사고요. 전부 다 우리 시행처가 다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하던 게 뭐죠? 세무사고요. 근데 그냥 일괄적으로 모아가지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맡겨놓은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각급 시험 아니면 이제 상급 시험이라 그러는데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자격증 몇 개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산업인력공단 직원이 제 수강생에서 알아요. 그 직원이 수강생에서
노무사 공부하는데. 자기 직장이 산업인력관리공단이었어요, 그게 실제로. 그때 그때는 관리공단이었는데 200개씩 한답니다. 관리하는 게. 우리나라 모든 자격증 다 한대요. 그럼 진짜 별의별 자격증 다 해요. 근데 그 처음 들어보던 자격증 진짜 많아요. 근데 다 국가예요, 국가 시험. 근데 그건 객관식만 치거든요. 근데 보통 객관식 치고 우리는 뭐죠, 이제 중간식 시험, 이게 상급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위에 제일 높은 시험인데 이게 뭐예요? 사자 들어간 시험들이거든요, 지금. 변리사가 있고, 그다음 세무사 있고, 그다음 간평이 있고, 그다음 노무사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산업인력공단의 특징은 일단은 뭐냐 하면, 뭐, 혹시 또 이거 우리 산업인력공단 듣는 거 아니고, 죄송한데, 그렇게 돈이 많잖아요. 예. 그 법무부 좀 달라요. 그 다음, 생각보다 우리는 그렇게 또 이게 우리 뭐예요, 응시료가 싸요. 근데 로스콘 되게 비싸요. 몇십만 원이잖아요, 맞죠? 지금 많이 올랐겠노? 옛날에 27만 원이었는데 요즘 얼마씩이에요, 그거? 27만 원이에요? 똑같네, 그거는. 옛날에 27만 원이었거든. 내가 기억하잖아요, 뭐. 내가 변호사 시험을 내가 좀 오래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때 이렇게 응시료 비싸다고? 내가 이렇게 막 놀랬는데, 그러니까 질이 좋잖아요. 예, 아니, 그 비싼 만큼 합니다. 자본주의 아닙니까? 우리 자본주의 꽃이 뭡니까? 지식재산권입니다. 자본주의 꽃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산인공에서 치다 보니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출제를 의뢰를 하거든요. 누구한테? 교수님들한테 의뢰를 해요, 객관식은. 그럼 문제 은행을 만들어요. 한 문제당 얼마씩 주고 만들거든요. 그럼 예산이 빠듯하잖아. 그럼 그 문제를 이제 돌려 써야 돼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 돌려 써야 돼요. 한 번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산업인력공단 문제로 이렇게 의뢰를 해서 이걸 여기 다 들어가는 게 뭐예요, 지금 일단? 변리사 시험이죠. 그럼 여기서 활용을 하겠죠, 맞죠? 이렇게 샀으면. 근데 변리사 문제를 산 게 아니라니까요.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산 거예요, 자기들이 문제를 주고. 저희 교수님도 이렇게 했어요. 내가 들었어요, 다. 그래서 어쨌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냈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혹시 제가 아까 감정평가사라고 그랬죠. 감평시험은 여기하고 여기 칩니다. 채권법이 빠지거든요. 공인노무사는 또 물권이 빠져요. 민법하고 채권법 이렇게 치거든요. 혹시 세무사는 어떻게 치는 줄 아세요? 그 선택 과목이에요, 웃긴 게. 민법이 선택 과목이야. 거기 제가 저번 주에 제가 거기 설명회하고 왔는데, 빌었어. 저를 좀 선택해 달라고. 제가 민법 강사잖아요. 제가 어디 학원 가도 다 대표 강사예요. 제가 알아보시면은, 실제로. 여기 좀 이상한데, 제가, 여기. 근데 딴 데 가면 진짜 대표 강사거든요. 근데 왜 대표 강사가 했어요? 민법을 하기 때문에요. 민법이 대표 과목이잖아요. 근데 거기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빌어야 돼, 해달라고. 근데 선택 과목이니까 시험 범위가 민총에 국한돼요. 민법 총칙만 40문제 친다니까요. 그래서 별 문제도 안 와요. 민법 총칙 문제인데. 오히려 여러분이 시험에 틀릴 수 있어. 이상한 문제가 나오거든, 진짜. 우리 앞에서 뭐 민법에 서설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거의. 무슨 앞에 법원 나옵니까? 관습법, 조례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거의. 사실은요. 12문제 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내요? 민법 중 12문제 내기 정해져 있는데. 근데 잘 안 나오는데 가끔 나오거든요, 가끔. 그럼 가끔 나오도 땡큐죠. 그런 문제는 뭐 솔직히 좀 읽어보면 답 같잖아요, 뭐가. 그렇죠. 근데 그것도 꼬아서 낸다니까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강의가 지금 세무사 강의가 한 10년 한 것 같고, 여기 노무사 강의도 10년 한 것 같고, 간평 강의도 지금 이제 8년, 9년째인데 제가 다 강의한다고요. 그럼 여기 강의할 때 무슨 문제를 갖고 와서 제가 강의했을 것 같아요? 변리사 문제. 적중률이 높죠. 왜냐하면 돌려쓰기 하니까. 실제로. 특히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까지 25문제밖에 안 됐어요, 민법이. 근데 그게 작년부터 40문제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 거기서 제가 100% 변리사 문제다. 내가 이거 가르쳐 줬어요. 이렇다고. 새로운 문제 못 만든다. 그 문제 만들면 또 돈 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산업공 직원들이 어떻게 만들어 문제를. 뭐만큼 교수님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돌려쓰기 할 거다. 그럼 변리사만큼 공부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 좋은데 또 안 그런 사람들 많았단 말이야. 거기도. 그래서 작년에 왕창 합격률이 되게 낮았어요. 거기는. 절대평가거든요. 근데 합격률이 뭐 20% 이하가 나와가지고 실제로. 예전엔 그보다 합격을 훨씬 많이 했는데. 무슨 말이냐.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우리 여기 사자 들어가는 시험에서는 지금 변리사 시험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이 쳐보면 알아요. 문제가 생각보다 이거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 다음 혹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 조금 동의하실 것 같은데, 그럼 어려운 공부면 쉽게 하면 됩니까?
하나 제가 맨날 그러는데, 아니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쉽게 공부해서 어떻게 맞춰요? 그럼 쉬운 문제지. 어려운 문제는 뭐예요? 어렵게 공부가 돼야 돼요, 사실은요. 그다음 여러분이 제가 어렵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 민법 사실 공부해보면 민법은요 가면 갈수록 어렵게 돼 있어요. 처음에만 쉬워, 처음에만. 저도 민법 강의가 뭐야 지금 강의만 21년째예요. 제 네이버에 제 이름 이렇게 쳐보면 그냥 바로 나와요. 네이버 들어가 보시면 그냥 여기 들어가 보면 그냥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의 뭐 몇 년째고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저도 뭐 수많이 강의하는데